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요, 리오넬 메시가 이적을 하면서 암호화폐로 연봉을 받았다는 소식부터 NFT 소식,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까지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메시 관련된 기사입니다. Soccer super player Messi is being partly paid in crypto by PSG. 네, 우리 형 축구 스타 메시가 PSG를 입단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슈퍼스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을 하면서 네. 연봉 4,100만 달러 그리고 이적료 3천만 달러 네. 그리고 보너스를 받았다고 알려지는데요. 여기서 PSG의 팬 토큰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SG 토큰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PSG 토큰은 그 소시오닷컴이라고 네. 칠리즈 대표가 네. 만든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 거기서 PSG 팬 토큰이 발행이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토큰을 받았다는 건데, 네. PSG는 20년 1월에 네. 그 소시오스닷컴을 통해서 생성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략 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원 정도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한 45,000원, 5만 원 상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SG 토큰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뭐 가격이 급락을 하기도 하고 급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 토큰을 사면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토큰은 멤버십 포인트로서 그 굿즈, PSG 네. 이제 굿즈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팬 토큰이 활성화가 되면서 구단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PSG 토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구단이 주최하는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사는 꼭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축구 팬분들도 관심 가지실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을 한 이유도 궁금한데,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메시가 13살 때부터 갑자기 바르셀로나에서 스포츠 채널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었었는데요. 그 프리메라 리가에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재정 네. 규정이 있는데 구단의 수입에 비해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네.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면서 네. 처음에 대략 9천억 원 정도 줄 수 있었었는데 네. 이게 많이 줄어서 4,700억 원까지만 줄 수 있게 돼서 네. 메시가 그 연봉 상한선 때문에 이번에 PSG로 옮겨갔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 연봉을 한 반 정도만 받아도 오케이를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협상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메시가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데 네. 이 상한선 때문에 옮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메시가 2017년 11월부터 네. 2021년 6월까지 아. 4시즌 동안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억 네.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요? 아니요. 4시즌. 4시즌 4년. 동안, 4년 동안 네, 이제 예. 7,500억 달러를 받아왔다. 네, 그럼 1년에 아. 대략 한 1,900억 정도를 네.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이 연봉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적을 하면서 메시의 유니폼을 판매를 했다고 해요.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 그렇죠. 번호도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 유니폼 판매 수익만 1,20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연봉의 거의 한 3년치 연봉을 바로 이제 벌어들인 거잖아요. 이게 최대치 기록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좀 유니폼 수익이 많은 편인지 그것도 네. 궁금해요. 그렇죠. 메시가 이번에 그 PSG로 이적을 하면서 등번호 이제 30번이 네. 그 유니폼을 받았는데 원래 축구에서 아. 슈퍼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등번호는 10번입니다. 10번이죠. 네. 예. 근데 이제 7번, 네. PSG에서는 네이마르가 10번을 달고 있었는데 네. 그 메시에게 네이마르가 자기 번호를 주겠다고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메시가 그걸 이제 거절을 했고 좀 양보를 한 거죠. 네. 거절을 했고 자기가 처음에 바르셀로나에 뛸 때 입었던 이제 30번을 달고 뛰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PSG에서는 그 30번이
골키퍼의 번호예요. 네. 그러니까 1번과 16번, 30번이 골키퍼의 등번호인데 메시가 원하니까 네. 예, PSG에서 메시에게 30번을 주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량은 83만 2천 장이 아, 판매가 됐고 그 이전에 호날두가 예, 이적을 하면서 유벤투스를 이적할 때 판매한 그 유니폼이 52만 장인데 예, 그것을 좀 넘어선 기록이죠. 역시 호날두와 메시 양대 산맥으로 엄청난 이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저도 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 PSG 토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토큰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메시의 활약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팬 토큰이다 보니까 메시가 PSG로 가기 전보다 메시가 참여하면서 그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최근 24시간 동안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적 발표 나서.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네. 그 PSG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4시간 동안 450만 명이 늘어났대요. 네. 예, 450만 그만큼 명이요. 그 메시라는 그 이름이 네.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도 어떤 팬 토큰을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럼 소시오스닷컴이라는 앱을 또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팬 토큰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제 오늘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 네. 그 안에 이제 토큰 헌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포켓몬 이렇게 잡듯이 잡듯이. 집 주변의 지도에 어, 그런 보석 상자들이 있어서 제가 한 70m 정도 아파트를 나가봤는데 거기에서 토큰 하나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매일같이 토큰 하나씩 무료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매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봐요. 네. 아, 네. 이 기사에서 저희가 또 알아보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메시 같은 이제 슈퍼스타도 이런 토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암호화폐의 좀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다. 네. 특히나 스포츠에서는 팬과 지금까지 멀리 있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뭐 암호화폐 플랫폼이나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팬들이 구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팬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팬 토큰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의 이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또 그 속에서 PSG 토큰으로 또 한 번 화두가 됐던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roop of Bored Ape NFTs rises above the competition. BYAC donates $200,000 in Ethereum to 오랑우탄 Outreach. 자, NFT 프로젝트 BAYC가요, 오랑우탄 자선단체에 $85만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슈인가요? 네, NFT 자산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동안에 몇 가지 상당히 주목되는 NFT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그 크립토 펑크. 네, 맞습니다. 크립토 크립토 펑크. 네. 네, 크립토 펑크는 2017년에 네. 무료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나눠줬는데 가장 높이 팔린 거는 이제 3,100번. 네. 보면 이제 외계인, 좀비, 유인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외계인이 이제 표상같이 생긴 애가 네. 한화로 대략 한 85억 정도의 예, 낙찰이 어. 됐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네, 그냥 JPG 파일 한 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어떤 거는 네. 좀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NFT를 통해서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당시에 무료로 나눠졌던 NFT들인가요? 네, 가스비만 내면 네. 무료로 가질 수 있었었는데요. 예, 그 중에 뭐 개발사가 한 1,000개 정도는 네. 자기들이 가지고 데브펑크라고 해서 네.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 것도 있었었는데 예, 그때 무료로 만약에 이 크립토펑크를 받았으면은 네. 지금 돈이 많이 됐겠죠. 네, 오늘 자료도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이따가 나갈 것 같습니다. BAYC가 일단 어떤 NFT인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건가요? 네. 원래 보어드 앱 여트 클럽이라고 좀 네. 지루한
원숭이 요트 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AYC도 처음에 0.08 리더에 판매가 됐어요. 네. 네, 0.08 리더에 0.08 리더면. 이미 만들어진 걸 판매한 게 아니라 0.08 리더를 내면 그거를 이제 민트할 수 있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알에서 네. 깨어나듯이 여러 가지 한 10,000개 중에 하나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00개 중에 만약에 이 3,100번째의 이 이미지를 받았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좋은 어떤 기회인 거겠네요. 그렇죠? 네, 걔는 이제 와. 크립토 펑크고 네. BAYC는 이제 오랑우탄 원숭이인데요. 다른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시에 가서 BAYC라고 치시면 그 원숭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높게는 뭐 한 400이더 정도로 올라간 거 있고요. 네. 뭐 낮게는 또 뭐 단위 몇십 이더 정도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럼 BAYC를 갖고 있으면 그 소유자들이 어떤 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BAYC 요트 클럽이 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 나름의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커뮤니티가 또 그 소유자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는 네. 거예요? 소유자들이 NFT 원숭이 수집가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클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NFT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큐반 아시죠? 네. 그래서 마크 큐반도 이 BAYC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커뮤니티에 그냥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의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든지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요 NFT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네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아, 우리는 좀 앞서 달리는 네. 뭐 그런 커뮤니티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BAYC 측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놓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드 에이프 커널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커널이 어떤 뭐 개사육장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드 에이프 커널 클럽을 들어가시면 이 원숭이처럼 개들에 대한 NFT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건 이제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또 뭔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네요. 네, 오픈시에 들어가 보면 걔들도 조금 뭐 몇 이더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회사에서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이 오픈시의 거래량이 유니스왑을 넘겼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주일 거래 금액만 보자면 크립토펑크가 1억 1,7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 이 BAYC가 그 뒤를 이어서 4,900만 불. 그리고 미비치라고 있는데요. 네. 예, 미비치도 크립토펑크를 만든 라바랩스에서 올해 5월에 판매 퍼블릭 세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9이더를 내면 민트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2만 개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약간 아바타 같이 생긴 것들은 예, 쟤는 미비치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크립토펑크와 BAYC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또 이 기사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점들이 있을까요? 네. 예, 계속해서 어떤 NFT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구매해야지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NFT 시장을 잘 보면 기존에 한번 히트 쳤었던 그런 회사에서 새롭게 내놓는 NFT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어떤 잘 나가는 NFT 회사가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원들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것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The Metaverse, Mark Zuckerberg's Brave New World. 주커버그의 용감한 신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예, 그 메타버스는 그 초월을 의미하잖아요. 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면서 좋은 면들만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버스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달리 좀 중앙화된 메타버스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나중에 생체 데이터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네. 우리의 뭐 동공 정보라든지 맥박 여러 네. 가지 생체 데이터까지 다 가져가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죠. 아, 네. 이렇게 그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 발표 날 메타버스가 앞으로 페이스북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이 또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메타버스의 장점은 네. 그 안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NFT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그 캐릭터를 구매를 해야 돼요. 네. NFT 캐릭터를 구매해야지 메타버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엑시 인피니티 안에서 어떤 뭐 땅을 사서 광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머셜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이 회사가 중앙 집권화돼서 네. 우리 고객들의 이제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NFT를 통해서 어떤 아바타로서 활동을 하는데 향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네. 실제 우리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아.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페이스북과 그 메타버스를 접목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상당히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왓츠앱도 그렇습니다. 갖고 있어서 우리들의 관련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좀 벗어나고자 하는 게 블록체인 운동인데 네. 오히려 우리의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갖게 되니까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데이터를 이제 좀 보관을 못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가 생길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의 사업 영역도 크고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도 많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조금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어느 정도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좋을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예, 메타버스라는 이름은 네.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을 썼어요. 네. 그래서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안에서도 최초로 등장한 게 아바타라는 이름도 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8년에 국내에도 이제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을 한번 사서 좀 재밌게 읽어 보시는 것도 예, 추천드립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 메타버스의 기원과 어떤 그 시작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또 알겠습니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읽으신 네. 분들에 의하면.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